이렇게 비가 오는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석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은 사실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건강보험을 어떻게 하면은 잘 활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은퇴하시고 나면은 보험료가 제일 문제입니다. 보험료. 안 내는 방법은 어떠냐? 일단은 자녀 앞으로 올리는 거죠. 그죠? 자녀 앞으로 올리는 거. 자, 자녀 앞으로 올리는 게 쉽질 않아요, 지금요. 자, 그랬으면 내가 왜 못 올라가는지 뭐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내년 7월 달에 또 이게 또 더 강화가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지금은 자녀 앞으로 올리지만 내년에 못 올릴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왜 내가 못 올라가는지 줄이는 방법. 제가 조회를 해서 직접 하는 그런 것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고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은 절대로 제가 보험에 대한 얘기도 드리지만은 절대로 여기서 상품을 소개한다거나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보를 유출하는 것도 절대로 안 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제도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보험료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피부양자 인정제도, 그 다음에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를 내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요양보험 제도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뭔가? 자, 요 얘기를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건강보험에 지금 현재 우리는 보험료라고 생각하지만 나라에서는 도대체 뭐를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느냐? 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다른 나라는 도대체 의료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그죠?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완전히 국가 공영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프면은 나라에서 모든 걸 다 해줘요. 해주는 국가란 얘기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의사 선생님이 전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영국 같은 나라에는.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죠. 그죠?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공무원이 보건소에만 공무원이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공무원이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환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야, 그거 굉장히 좋네. 왜? 의료비가 하나도 안 드니까. 그죠? 근데 단점이 뭐냐? 단점은요, 이겁니다. 서비스 질이 확 떨어져요. 서비스 질이. 왜? 병원에서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애가 영국에서 애를 요번에 낳았는데 일단 돈은 하나도 안 들어요. 돈은 하나도 안 들어요. 이틀 동안 병원에 입원하되면 집에 가래요. 집에서 다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조산소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조산소라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 나라에는. 그러니까 애를 집에 와서 둘이 키우느라고 지금 막 죽을 지경이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조산소가 있어갖고 2개월 정도 돈만 갖다 주면 다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나라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감기가 들면은 병원에 아예 갈 생각을 안 해요. 그 나라에. 왜? 병원에서 감기 환자 이런 거는 병원에서 왜? 공무원이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이런 단점이 있더라. 그 대신에 뭡니까? 아프면은 국가에서 모든 걸 다 해줘요. 특히 중병이 걸린 사람 이런 사람은 무조건 하고 나라에서 다 해줘요. 그러면 우리하고 차이가 있죠. 우리는 돈이 많이 없어. 근데 몸이 안 좋아. 그러면요, 기초수급자 말고는 의료에 대한 혜택에 내가 부담하는 부분도 많다는 거죠. 그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더라. 자, 미국은 어떠냐? 완전히 민영입니다. 영국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비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아마 이 비싸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는 어떠냐? 한국은 중간 영역 정도 됩니다. 중간. 사회보험제도. 우리가 보험료를 내요. 내갖고 국가에서 건강보험공단, 그 다음에 심사평가원 이런 기관을 통해서 통제를 많이 해요. 통제를 많이 하면서 민간 의사들이 하여튼 적절하게 조화를 하다 보니까 서비스 질은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문제는 뭡니까? 보험료가 자꾸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부담해야 될 부분도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강보험으로 급여를 자꾸 확대하는 정책을 해요. 자, 확대하는 정책을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 많이 했거든요. 자, 확대하면 뭐가 문제냐?
재정이 이제 막 문제인 겁니다. 돈이 이거 없다는 얘기, 돈이. 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험료를 자꾸 올려야 돼, 올려야 돼. 보험료가 올려야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이제 형평부가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이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돈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요. 근데 적게 내는데 이걸 자꾸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올리니까 다 불만입니다. 다 불만이에요. 야, 나도 뭐 돈 많은 사람은 내가 왜 이리 많이 내야 되느냐? 돈이 적게 내는데 아니 이거 매년마다 올라가느냐? 막 이런 이제 불만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에서는 제일 문제다 보니까 급여를 확대하니까 국민들은 불만이고 하여튼 막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모든 게 나라의 정책도 그렇고 모든 게 돈 문제입니다. 돈이 모든 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지금 현재 보험료 보험료를 얼마 정도 내느냐?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로 나눠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최고 적게 내는 사람이 14,000원 정도 돼요. 지금 지역 가입자. 많이 내는 사람이 350만 원까지 냅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니 돈 많으면 많이 내는 게 맞지 뭐. 한번 여러분 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낸다고 매달 낸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죠? 돈 있는 사람이 더 무섭잖아요. 그죠? 자, 여기다 직장 가입자 19,000원인데 월 700만 원까지 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내가 반을 내겠죠. 그죠? 자, 직장 가입자는 또 이게 소득 월액 보험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보수를 받지만은 다른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요. 내는데 어떻게 내느냐? 소득만 갖고 따집니다. 소득이 3,400만 원이 넘으면은 연간. 자, 내가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어요. 은퇴하시고도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한 달에 내가 300만 원을 받아. 그러면은 연간 3,600이거든요. 3,600이면 3,400보다는 더 많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더 많냐? 200만 원이 많아요. 200만 원이 많으면은 근데 내가 직장을 들어가. 직장에 들어가면 보수는 적게 받잖아요. 그죠? 적게 받으면 거기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띄고 요거 200만 원에 대해서 금액은 아주 미미하겠죠. 그죠? 미미하지만은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요게 내년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2,000으로 떨어져요. 떨어지면은 공직에 있으신 분들이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제가하고 테니스 같이 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보니까 공무원 연금을 연간 한 3,600 이상 받더라고요. 보니까요. 받으면은 그 친구가 취업을 내가 있으면은 지금은 이제 건강보험료 직장에서 띄고 요 약간 띄죠. 그죠? 약간 띄는데 내년 되면은 조금 더 많이 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직장에는 뭐 아시다시피 사업주가 반을 냅니다. 그리고 내가 봉급에서 반을 띄죠. 자, 지역은 어떻게 내느냐? 지역은 뭐 여기 거의 이제 은퇴하시면 지역가입자로 되는데 지역에는 점수당 요 단가가 얼마가 201.5원입니다. 요게 매년마다 높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높아가면은 건강보험료도 자꾸 높아가요. 이게. 자, 그러면은 지역의 가입자들은 소득하고 재산을 갖고 자동차를 갖고 하는데 요거는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지금은 물론 자동차 갖고 계시는 분들 이제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매겨지거든요. 그러면 내년 7월부터 어떻게 되느냐? 자동차 가격이 4천만 원 넘는 거. 그게 고가 자동차. 제가 보건대는 그랜저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랜저 4천만 원 안 가거든요. 그랜저 말고 고위의 급 자동차 갖고 계시면은 9년 이하. 그렇게 자동차도 이제 9년 넘으면은 물론 또 이거 부과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9년 밑으로 4천만 원 넘는 거. 자동차 일단은 그렇게는 일반 서민들이 있는 데는 자동차 내년부터 7월부터는 해당사항 없고 그러면 소득 재산이죠. 그죠? 자, 재산은 뭐냐? 토지, 건물, 주택입니다. 자, 토지, 건물, 주택 갖고 한다고 보면 되고 소득이 그럼 뭐냐? 소득은 은퇴하신 분들은 거의 연금소득입니다. 연금은 뭐냐? 주택연금 뭐 이런 거 개인연금 전혀 상관이 없어요. 5대 공적연금입니다. 5대 공적.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결정직 우체국 그래갖고 5가지 연금을 공적연금이라고 하는데 요 소득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럼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느냐? 사업소득이 있어요. 근데 뭐 은퇴하시고 사업하시는 분이 뭐 그렇게 막 할 수는 있겠죠. 그죠? 사업소득인데 그 다음에 건물을 갖고 있으면 부동산 임대소득. 요게 소득에 다 들어갑니다. 이게. 부동산 임대소득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이자 배당입니다. 이자 배당. 자, 이자 배당은 얼마 이상이냐? 1,000만 원, 연간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연간 1,000만 원이 나오려면요. 돈을 5억을 넣어놔야 됩니다. 5억을. 안 그러면은 내가 주식을 몇 억을 해. 한 3억, 4억. 근데 이제 배당주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투자를 했어. 그러면 연말에 배당이 떨어져요. 이 배당이 1,000만 원 넘으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이걸 소득으로 잡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그렇게 실시되었어요. 작년부터. 전에는 이게 2,000만 원이었거든. 2,000만 원이면은 뭐 일반인들 거의 잘 없는데 돈 좀 갖고 계시면은 이제는 여기에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은퇴하시고 나면은 거의 연금이 일반적인 연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금이라고 보시고 건물 갖고 계시는 분들 부동산 임대소득 이것도 포함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되고요. 자, 급여를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급여. 사실은 우리가 보험료 막 부담 때문에 막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급여를 우리가 건강보험에 급여를 어떤 식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지 요거를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급여를 안 되는 게 있어요. 건강보험으로 급여가 안 되는 게 뭐냐? 자살 나시면 안 돼요. 범죄에 관련되면 안 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체납, 보험료를 안 내, 6개월 이상 안 내버리면 안 되는데 사실 요거는 굉장히 융통성이 있어요. 왜? 내가 몇 년을 안 냈어. 보험료 안 낸 사람도 꽤 있거든요. 안 내면 몽땅 내고 내가 지금 막 갑자기 암이 걸렸어.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돼. 건강보험 급여 받아야 돼. 그러면은 이거를 바로 내면 돼요. 내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굉장히 융통성 있게 만들어 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을요.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면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이 안 되는 줄 알아요. 자동차 사고 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왜 안 되느냐 하면 자동차 보험에서 급여를 해주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근데 자동차 보험에 급여가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건강보험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중대가실에 걸리면 안 돼요. 이게 중대가실. 뭐 중대가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죠, 그죠? 중앙선 침범 이게 범죄 행위로 본다는 겁니다. 음주운전 뭐 이런 걸 이제 중대가실이라고 보는데 요것만 해당이 안 되고 내가 안전의무 위반으로 사고를 냈다. 사고를 냈는데 자손 처리, 자손에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자손에 가입을 안 했을 경우 만약에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거 급여 안 됩니다. 뭐 요새는 아마 요새는 좀 많이 알려져 갖고 안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래 갖고 병원에 내가 자동차 보험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고 돈을 다 주고 나와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건강보험 쫓아가면 돼요. 건강보험에서 이것 때문에 자손이나 이런 거 초과분은 급여를 해주거든요. 이것 때문에 쫓아오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 자동차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죠? 8대, 10대 항목 여기만 안 걸리면 나머지는 보험에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처리를 해준다.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뭐 실제로 제가 건강보험 있을 때 업무를 많이 해본 건데요. 삼자가해 이게 상당히 많아요. 삼자가해가 어떤 게 많느냐면요. 그 오토바이 사고 나는 경우가 많아요. 오토바이 사고. 자, 오토바이 사고 나면은 오토바이가 이게 보험이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사고 막 사람 많이 다쳐요. 많이 다치면은 상대방을 많이 이제 다치게 만들어. 그러면 다친 사람은 무조건 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면 돼요. 건강보험 급여 받으면은 공단에서 부담하는 돈이 있어. 이거를 공단에서 어떻게 하냐면 가해자 있는데 구상이 들어가요. 가해자가 못 살면 어떻게 하느냐. 못 살면 하여튼 건강보험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합의를 해버려. 합의를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합의를 하면은요. 공단에서 누구인데 돈 달라고 하냐. 피해자인데 돈 달라고 합니다. 왜? 합의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 요겁니다. 합의 시에 합의할 때 건강보험의 공단 부담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요거를 명시를 하면 가장 좋아요. 명시를 하면. 명시를 안 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우리는 합의를 해버리거든요. 그냥 합의금 1,000만 원 받았다 이러면은 공단에서 누구인데 돈 받은 사람이 있는데 돈 내놓으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계시면은 이게 실제로 뭐 폭행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의 가해로 인해 갖고 가해로 인해서 하여튼 병원에 가면은 무조건 내가 의료 건강보험을 치료받으면 돼요. 받는데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를 하면은 이런 게 발생이 된다. 자, 여기 내가 다 설명하기가 없습니다. 다 할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간단하게만 몇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출산비 집에서 해 놓으면 25만 원 줍니다. 그 다음에 임신하면은 왜 병원에 가서 뭐 진료하고 이런 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자, 요거를 애 한 명이면은 60만 원. 2명 이상 다태아 그게 쌍둥이 뭐 이런 거는 100만 원 주고 내년부터는 요게 이제 100만 원을 주는데 이게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카드를 줘요. 카드를 준다는 사실. 이건 뭐 요새 젊은 친구들 다 알아요. 이거 알면. 그다음에 요런 게 있다는 거.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이래갖고 여러분 길 가다 보면은 전동 휠체어 막 이런 거 많이 보이죠. 자, 요런 게 전부 다 이걸 급여를 해줘요. 해주는데 요게 한 번 해주는데 90%를 해주는데 이게 금액이 한 200만 원 수준입니다. 200만 원 수준. 휠체어 어떤 거 전동 휠체어 500만 원, 600만 원 하는 거 있거든요.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200 정도 해준다. 90%를 해주는데 뭐 한 10%는 자부담하고 막 이래 해주는데 뭐 침대도 해주고 이런 걸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제일 핵심은 요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요거 내 노란 거랑 요겁니다. 자, 이게 의외로 굉장히 혜택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암, 뇌혈관, 심장 질환은 5%만 내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다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혜택이 많으냐면은 원래는 입원을 하시면 얼마를 부담해야 되냐면 20%를 내가 자부담을 해야 돼. 건강보험으로 급여되는 부분이 총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면은 200만 원을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5% 50만 원만 내가 부담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암, 뇌혈관, 심장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치료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상하게 돈이 얼마 안 되는 이유가 요 산정 특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희귀 난치성 질환은 10%다 그런데 뭐 그보다 혜택이 많은데 이거는 왜 혜택이 크냐면요. 희귀 난치성 질환은요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 질환이 참 많아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도 다 건강하시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는데 실제로 희귀 난치성 질환은 고가약이 들어가요. 그렇다. 다행히 급여를 또 해주니까 건강보험 급여를 해주면은 외래 같은 거 얼마냐면 30%를 내가 자부담해야 돼요. 30%를. 어떤 거는 대학병원에 큰 병원에 뭐 40% 50%까지 가는 경우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약을 한번 지러 가면은 2달치를 지으면은 이게 500만 600만 원 나온다니까요. 자, 500만 원 나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약을 몇 달 거 지는데 500만 원씩 이것도 평생 먹어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10%만 내면 된다. 50만 원만 내면 된다. 그러면 그래도 부담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큰 혜택이다. 자, 그다음에 뭐 나머지 뭐 건강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만성 질환, 금연 치료 뭐 이런 것도 건강보험에서 다 해줍니다. 이거요. 그다음에 뭐 호스피스 완화 치료, 사전 연령, 뭐 의료 의향서 뭐 이런 것도 해주시고 요거를 실제로 많이 이용을 해요. 보조기 대여 사업. 우리가 뭐 다쳐갖고 병원에 입원을 하잖아요. 하면은 휠체어, 보행기, 목발을 우리가 꼭 퇴원을 하시고도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 그럼 이걸 사야 되잖아요. 그죠? 사면은 그래도 돈이 뭐 10만 원, 20만 원 들어가잖아요. 자, 들어가면은 그것도 돈이 근데 이거 나중에 쓰고 나면 이거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은 요거 때문에 기본 2개월을 건강보험이 빌려줘요. 4개월까지 이걸 빌려준단 말입니다. 요거 이용 참 사람들이 많이 해요.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이용을 많이 한다. 자, 그 다음에 위에 본인 부담 상한제 그런 게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제가 뭐 이거 글씨가 좀 작아갖고 정말 일단 제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시면은 여러분 이해가실 겁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병원에요. 특히 연세 드셔갖고 오래도록 병원에 다니면요. 연간 이 내가 내는 돈도요. 굉장히 돈이 많이 부담이 돼요. 보험 급여되는 것에 대해서만 합니다. 비급여는 안 해줘요. 비급여까지 다 해주면 참 좋은데 비급여는 이게 고가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내가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급여를 안 해줘가 좀 한데 그래서 비급여 때문에 우리가 실비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비급여 때문에 실비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급여되는 이 부분이 또 내가 부담하는 거, 자부담이 있거든요. 이게. 자, 이게 연간요, 뭐 집에 요양병원에 계신다. 그러면 이게 돈이 이게 연간 합치면요,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까지 나와요. 내가 부담했는 것만 해도. 자,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걸 1분이라 그래요. 그럼 건강보험료 만 얼마밖에 안 내시는 사람들 1분이거든요. 10분위는 어디 되느냐? 10분위 최고 많이는 이분들은 직장에 고액연봉자 보통 직장에 퇴직하면 거의 10분입니다. 10분위. 자, 10분위에 계시는 분들은 내가 연간 총 내가 부담했는 게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584만 원을 빼주고 나머지 420만 원을 되돌려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분위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1분위에 125만 원. 이게 이제 요양급여 120일 초과했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125만 원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부담했는데 125만 원 빼면은 800 거의 뭐 한 60만 원을 되돌려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겁니다. 집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시골에 계셔. 근데 이제 뭐 요양원에도 계시고 요양병원에도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면은 연간 돈이 많이 들어가요. 건강보험 급여해갖고 내가 자부담한 게 연간 1000만 원이 들어갔어.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대체로 부모님이 계시다가 뭐 거기 계시면은 누구인데 올라가 있습니까? 맏아들이나 손자 뭐 이런 데도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올라가 있으면 이 자녀들이 10분위에 속해. 10분위에 속하면 돈을 얼마 되돌려 받습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되돌려 받거든요. 한 420만 원. 근데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피부양자로 안 올라가 있고 그냥 내가 보험료를 내버려. 내가 보험료를 내버리면 한 달에요. 15,000원만 내면 돼. 15,000원만 내면은 1분위에 속해. 자, 1분위에 속하면 제가 얘기했죠. 얼마를 되돌려 받죠? 820만 원을 되돌려 받다 이런 얘기입니다. 820. 제가 제가 직접 이걸 겪었거든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 한 2년 정도 되는데 장인어른이 누구인데 올라가셨어요? 집사람인데 올라가셨어요. 집사람이 거의 10분위에 속해요. 10분위에. 거의 퇴직할 때 되면 나이가 들면 거의 10분입니다. 10분위. 근데 연간 요양급여 이게 뭐 요양병원에도 계시고 양원에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총 비용이요. 한 800만 원 나오더라고. 800만 원 나오는데 10분위에 속하니까 얼마 내가 되돌려 받습니까? 한 220만 원 정도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그래, 뭐 집사람이 220만 원 더 되돌려 받는다고 기분이 막 좋아하더라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경산에 계시는데 집밖에 없거든요. 집 한 채, 그것도 한 1억짜리 집 있잖아요. 지금 아파트 하나 갖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요래밖에 안 나와요. 만 얼마밖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아니, 피부양자를 당신인데 올리는 것보다가 그냥 보험료를 차라리 내는 게 안 좋나? 피부양자 얼마든지 내가 안 올려도 되거든요. 탈퇴해도 되거든요. 탈퇴하면 더 낫겠네. 내가 이랬거든요. 그러면 탈퇴하면 얼마를 되돌려 받습니까? 연간? 800만 원 되돌려 받잖아요. 그죠? 200만 원. 그래 내가 차라리 탈퇴하는 게 더 낫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보험에 우리 잘 아는 저도 건강보험 근무를 했으니까 잘 아는 사람인데 전화를 했어요. 야,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 된 거냐 그랬더니 건강보험에 다 알아요. 그게 역선택의 문제거든요. 이렇게 선택하면 더 유리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아는데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러더라고요. 막을 방법이 어때요? 너 피부양자 안 해도 되니까. 피부양자는 내가 신청해서 하는 거거든요. 탈퇴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치과는
완료 치석 제거 뭐 이런 거 이제 1년에 한 번 아시죠? 그죠? 한 번 하시면 되고 임플란트가 본인 부담이 30%인데 전에 50%였어요. 50%인데 요거 30%입니다. 65세 이상 되면은 평생 2번입니다. 2번. 임플란트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임플란트 지금 하나 해야 되거든요. 한 몇 개 했는데 근데 아직 65세는 좀 많이 넘어가고 기다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틀니도요. 이게 사실 혜택이 큽니다. 65세 이상 완전 틀니도 30%를 틀니하는데도 제가 한 4, 500 돈이 안 되게 완전 틀니가 그 정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30%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좋은 점이 뭐냐면 7년마다 바꿀 수도 있어요. 7년마다 1회씩 바꿀 수 있고 유지 관리도 이게 필요하거든요. 유지 관리까지도 건강보험이 다 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우리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뭐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많이 확대를 했어요. 확대한 거는 좋은데 재정이 자꾸 이제 누수가 되죠. 그죠? 여기 보면 MRI, 그 다음에 2인 병실, 대학 특진, 요 세 가지가 여기 보면은 굉장히 크죠. 그죠? 중증 치매 비용 부담.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MRI를 찍으시는데, 그죠? 내가 건강 진단을 가서 찍으면요. 혜택이 안 됩니다. 혜택이 안 되고, 그냥 머리가 아파. 의사 선생님 가니까 MRI 한번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무조건 하고 다 급여를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정상으로 나와도 급여 다 해줘.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상으로 나오면은 급여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데 요새 예? 근데 제가 그거 의사 선생님하고 잘 얘기하셔야 돼. 저도 그거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저게 중앙병원에 뭐 어디 그 병원에 가니까 의사 안 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쪽 병원에 또 되대. 이게 의사들도 뭐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 아직까지는 아직 왔다 갔다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자, 뭐 생애 주기별 뭐 요거 특히 암 검진이죠. 요거 연락까지 오더라고요. 사회 보니까요. 연락까지 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2년마다 특히 40세 이상, 50세 이상 되면요. 뭐 요거 다 알려줍니다. 대장암은 1년마다, 간암은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은 6개월마다 지금 검진하는데, 자 이게 왜 좋느냐? 국가에서 연락이 가서 이래 하잖아요. 하면은 내가 10%밖에 부담 안 해도 돼요. 특히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 대장암 이거는 공단이 전액 다 부담을 하고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이 말이 뭐냐면 국가에서 연락이 가서 내가 진단을 받는 거 이런 거는 본인 부담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짜니까 무조건 가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검진을 했는데 암이 걸렸어. 걸리면은 연간 220만 원을 지원을 해줘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는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 해주느냐? 보험료 하위 50% 이하자. 요겁니다. 지금 보험료를 얼마 내느냐 이걸 갖고 국가에서는 지금 재난지원금도 이걸 갖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하위 50% 이상. 그러면 내가 한 10만 원, 내가 하위 50% 같으면은 한 10만 원 미만 내시는 분들은 뭐 거의 여기에도 해당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 경감제도 농어촌 지역에 있으면은 점수에 따라 갖고 뭐 이렇게 되고요. 그냥 농어촌 지역에 안 계셔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소득이나 재산이 적다 막 이러면 경감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다. 자, 지금부터 얘기 드리는 거는 이제 피부양자